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43회차 승무패 2부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간의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이고요. 히로시마가 후쿠오카를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비슷한 순위권 팀들 간의 매치업에서 우리가 두 팀에 관여된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득실마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팀의 공수 밸런스가 그 득실마진 숫자들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죠. 승무패를 떠난 한정된 팀의 전력을 숫자 하나로 50% 정도 평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무패 게임 결과판을 놓고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는 걸 체험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 처하고 있는 순위가 양 팀이 비슷한 팀에 한정한다는 것만 적용을 시키면 정말 나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로시마는 지금 일본 축구의 상징적인 강팀의 이니셜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고요. 히로시마는 누구와 붙든 어떠한 시점에서 붙든 어디에서 붙든 아주 극한 정배당을 오저가 던져놓고 우리가 덥석 물기를 원합니다. 몇 달 동안 일본 축구와 보내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23라운드부터는 전술과 개개인의 테크닉에서 얻어지는 이변보다는 기본적인 팀 전력 테크에 부응하는 성적과 결과들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펼쳐봅니다. 후쿠오카는 히로시마전에서 이미 꿀맛을 본 이란 국대조 자헤디를 아마 웰링턴 대신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에서 측면으로 내주고 측면에서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파이널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후쿠오카지만 히로시마 스키베 감독이 두 번 연속으로 똑같은 패턴에 당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히로시마의 홍구장이죠. 에디언 피스윙 히로시마의 첫 입승하는 후쿠오카라는 점에서, 그리고 웰링턴과 자헤디가 두 경기 연속 동반 내리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히로시마가 제자리를 찾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히로시마의 피에로스 소티리오도 6월에 보여주었던 미친 활약에서 벗어나서 이제 존재감 자체가 있나 없나를 논해야 할 그 정도 지경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구간도 사실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좀 그치기에 보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히로시마 소티리오의 경기력은 루도고레 시절의 불가리아 리그 득점왕도 아니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국대 소티리오도 아니고 그저 그른 공격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가 자랑하던 협력 수비도 엉거주춤의 끝판왕 경기를 보여주던 직전 고베전을 생각하면 선뜻 손이 가는 구간은 아닙니다. 자, 23라운드만큼은 그래도 히로시마의 히가시 그리고 아라이가 에디언 피스윙 히로시마 그라운드에서 중원을 제대로 한번 가지고 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히로시마의 승리 구간을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 가와사키와 세레소 오사카.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는 세레소 킬러였던 미토마가 귀국을 하죠. 이제 도쿄 베레디와 친선 경기를 치르는 브라이튼의 일원으로 미토마가 귀국하는데, 이 미토마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가와사키가 미토마리즘을 한번 보여줄까요? 다미안과 미토마가 포워드 라인에서 공존하던 시절이 그리울 법한 가와사키가 다시 오사카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대 전적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세레소와의 역대 전적에서 3연패는 없었다는 점에서 쉽게 구간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팀의 노장이죠. 이제 레나가기로 그리고 고바야시, 이 두 선수가 정말 조금만 투혼을 발휘해 준다면 와키자카나 다치바나다나 토노다이아가 살아나고 있는 가와사키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레소의 무패 행진이 9수가 되려면 한 경기를 더 패하지 않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토마 선수가 곧 재회를 해서 이제 사케 한잔 하려면 미토마의 밥이었던 세레소 오사카는 이겨주고 만나는 게 미토마의 귀국 선물로는 딱이다 싶습니다. 자,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난과 이와타. 자,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기에는 22명의 라인업,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하나씩 이렇게 조각 내어서 본다면 물론 비등비등한 그런 포지션도 있을 테고 어느 한 팀이 군계 일학인 그런 포지션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휴난과 이와타는 그래도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그런,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라인업 11명의 선수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이와타 쪽으로 좀 기우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홈 경기라는 부분,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력을 초월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경기는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꼬일 수 있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라운드 그리고 지지난 라운드에서 우라와 원정을 다녀왔던 양 팀이고요. 쇼나는 우라와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챙기고 돌아왔고, 같은 우라와 원정에서 이와타는 0대3으로 대패하고 돌아갔죠. 하지만 우라와의 포백 라인의 그 쇼난전 막판에 보여주었던 완전히 정신줄로 온 맨투맨을 생각하면 우라와 백라인의 심신미약이 의심된 경기였다는 부분에서 정상 참작을 해봤고요. 이와타전과는 벤치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전략이 달랐다는 점에서 우라와전을 통한 양팀의 간접 비교를 분석에 활용하기가 다소 꺼림직했습니다. 오히려 양팀이 일합을 겨루었던 5월 25일의 경기가 주말 23라운드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 간의 그 수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합니다. 저메인과 마테우스의 케미가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이와타의 현재라는 부분에서 좀 그 수입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현재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한 팀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메인요와 마테우스의 케미가 정말 완성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와타의 현재에 현실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겨울인생입니다. 저메인이 나오지 않았던 1차전에서 마테우스가 쇼난 상대로 승리의 발판이 된 동점골도 넣긴 했지만, 쇼난을 상대로 빅찬스를 만들어내던 플레이가 굉장히 유연했던 마테우스는 아키노브 감독에게 아마도 쇼난은 제게 맡겨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건네지 않았을까라고 싶고요. 저메인과 마테우스의 투톱 포메이션과는 아직 경기를 치러보지 못한 쇼난의 원볼런치 다나카 사토시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경기고, 다나카 사토시가 무너지면 쇼난의 쓰리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쇼난의 쓰리백과 송범건 키퍼는 항상 도미노 블락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정 핸디캡 속에서도 이와타의 선전을 기대해 볼까 합니다. 이 벤치의 지략 대결에서도 국대를 오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아키노부 감독이 쇼난이 첫 사령탑이죠. 10년 터울의 야마구치 사토시 감독보다는 한 수 위가 아닐까 가늠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심의 홈콜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놓는다면 저메인과 마테우스, 그리고 저메우스, 그러니까 저메우스 투톱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저메인과 마테우스를 저메우스 투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메우스 투톱과 그리고 아키노부의 이와타가 다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상 경기 중에서는 마지막 경기죠. 14번 경기, 요코마리와 가시마의 23라운드 매치업입니다. 말을 꺼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이 경기는 요코마리, 가시마, 정말 저희들에게 아픔을 너무 많이 주었던 팀들이기 때문에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대상 경기니까 분석은 해야 되겠죠. 14번 경기는 사실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입으실까봐 방송을 망설였던 그런 매치업입니다. 요코마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님들? 그래서 14번 경기는 저와 반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43회차를 9,000원 복식이나 12,000원 복식으로 참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14번 경기에서 그 단통으로 회차의 명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언제 승리를 거둘지 끝을 알 수 없던 전북도 해낸 일입니다.
사직서를 안주머니에 꼽을 쳐놓고 닛산 스타디움에 들어설 해리 퀴엘 감독님. 자, 원정에서 사간도스에게도 네 골이나 처먹히고 배신 때렸던 가시마입니다. 이것저것 다 자신 없어지면 사간도스를 벤치마킹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세컨서드에서 서두르지 않고 중원에서 점유율만 뺏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퀴엘 감독님.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43회차 분석방송 2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8경기는 복식 1경기 그리고 단식 7경기로 정리를 해봤고요. K리그 6경기와 함께 3부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